탭을 여시고 일단 네이버로 가볼까요? 그리고 이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세요. 미리 캔버스는 알집, 알송 이런 데서 이제 만든 그 사진 편집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초보자들이 다루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포토샵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하게 사진을 편집해서 올리시기는 괜찮은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미시는 것도 어렵지 않게 꾸밀 수 있는 도구입니다. 자, 미리 캔버스 치셨다면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서 5초 회원가입 보이시죠? 위쪽 상단에 5초 회원가입을 누르신 후에 네이버 계정으로 시작하기 눌러주시면 네이버로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뜰 거예요. 저는 이전에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떴는데요. 로그인 유지하남 눌러주시면 아마 이런 화면으로 뜨게 될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는 제가 이전에 만든 디자인들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이 뜬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디자인이 없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이 미리 캔버스에 그 악어 그림, 공룡 그림 이런 게 뜰 거예요. 자, 디자인을 만들 때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어느 사이즈로 만들 거예요? 라고 묻네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여기서 이제 골라주실 수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유튜브 팟빵이나 상세 페이지에 맞는 사이즈, 인스타그램에 맞는 사이즈, 카드뉴스에 맞는 사이즈 등의 다양한 사이즈들이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이즈를 SNS상의 사이즈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미리 캔버스에서 원하시는 사이즈를 골라서 설정하실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냥 간단하게 로고 프로필을 그냥 골라서 열어볼게요. 지금 로고 프로필은 여기 500에 500픽셀이라 적혀있죠. 이렇게 누르면 500에 500픽셀짜리 사각형 창이 나오고요. 요건 이제 그냥 설문 같은 거니까 닫을게요. X. 자, 제가 로고 프로필을 골랐기 때문에 템플릿의 로고 프로필이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게 보이죠?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로고 프로필이 만약 있다면 클릭하셔서 수정만 하시면 되는 게 실제 그런 형식이에요. 만약 이 비즈 요거를 만약에 제가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와지고 여기에 로고의 내용이라든지 여기 디자인을 조금 바꾸는 형태로 내가 로고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템플릿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미리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서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아예 생으로 시작하려면 사실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이런 템플릿을 눌러서 설정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가 있는 게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가 일부는 유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관 모양이 그려진 것들은 유료 사이트, 유료 이미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료를 활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왕관은 피해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 한 개만 골라볼까요? 되게 많아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한 개만 골라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모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요소에 내가 비자우 요걸 쓸 건 아니니까 여기다가 따닥 해서 한일몰1 이런 식으로 몰 이름을 바꿔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구성에 대한 요소는 이렇게 찍어보면 도형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설정하시면 다른 느낌의 그런 로고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바꿔서 만들어 보고 있는데 여기까지 질문 사항이 있다면 질문을 조금 받을게요. 딱히 질문이 없다면 이걸 이제 저장하고 나서 각각의 메뉴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내용은 바꿨으되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글씨를 선택을 하고요. 요 옆에 보면은 텍스트에 요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글씨체 또한 굉장히 많아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글씨체가 정말로 마음에 들면 나중에 또 쓰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별표를 눌러주시면 나중에는 글씨체를 찾기 위해 이 별표만 누르면 글씨체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글씨체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만약 자주 쓰는 글씨체가 있다면 이 옆에 별표를 눌러서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에 쓰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에 대한 색깔은 일단 글씨에 대한 크기는 요 밑에 보시면 63.9라고 저는 적혀 있는데 이게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작게 하시거나 크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상자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죠. 이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하시거나 작게 줄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글상자 양옆에 혹시 좀 넓은 동그라미도 보이시나요? 이건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상자의 크기나 아니면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맞출 수도 있어요. 자, 옆에 이거는 진하게, 얘는 기울임, 얘는 밑줄이고요. 요거는 취소선이나 위첨자 같은 걸 넣을 때 씁니다. 많이 쓰는 서식들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익혀두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건 이제 글상자 안에서의 정렬 방식. 그리고 여기 이제 불투명도인데 글자를 투명하게 할 건지 또렷하게 할 건지. 얘는 글자 색깔이에요. 물론 이렇게 글상자가 모두 선택되어 있을 때 글자색을 바꾸면 전체 글자색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내가 만약 일부,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만 글자색을 빨강으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일부만 선택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자색은 찍어보시면은 몇몇 가지 기본 색상이 있지만 이 색깔 말고 내가 다른 색깔을 활용하시고 싶으실 때는 요 옆에 보면은 여기 색상표가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다양한 색상 톤을 고르고 색깔을 찍어주시면 여기 색깔이 나와 있지 않은 색깔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선택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이 도형의 색깔로 넣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옆에 스포이드를 눌러서 도형을 찍으시면 그 도형의 색깔로도 쉽게 바꿀 수가 있으세요. 자, 배경색은 글자의 배경색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글자 조정은 자간, 행간, 장평 등이 있는데 자간은 글자 간의 간격, 행간은 지금 한 줄짜리긴 한데 행과 행 사이 간격, 그러니까 여러 줄이라고 했을 때 줄 사이 간격이고요. 장평은 글자의 너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외곽선은 글자의 테두리를 주실 때 활용을 하시는데요. 두께를 설정하고 외곽선의 색깔을 만약 설정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테두리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없애고 싶으면 외곽선을 체크 풀면 돼요. 자, 그림자도 이렇게 글자의 그림자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림자 색을 바꾸거나 방향이나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반영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체크를 풀면 돼요. 그라데이션은 글자의 그라데이션을 넣을 때 활용을 하는데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그라디언트가 있어서 마음에 드는 그라데이션을 골라주시거나 색상을 두 가지 중에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그라디언트의 모양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가요,
물론 우리가 포토샵을 모르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활용하시기 되게 좋은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모든 걸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한지라 일단 간단하게 오늘은 템플릿을 살짝 수정해보는 부분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배치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곡선. 곡선의 경우는 글자를 이렇게 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다. 네, 곡선을 이용해서 글자를 굴려서 쓰시면 디자인을 이렇게 좀 다르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겠죠? 곡선을 풀고 싶을 때는 역시 곡선을 체크를 풀면은 곡선이 풀려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링크는 사실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템플릿에 있는 로고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한번 모양을 바꿔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 질문이 없다면 저장하고 다운받는 것까지 저희 연습을 해보고 오늘은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한번 제가 받으러 다녀볼게요. 자, 우리 로고 이거 만들었으면 여기 1페이지 옆에 제목 입력 보이기도 하죠. 지금 제 화면에서는 여기 제목 입력 보이는데 원래 이 옆에 바로 뜨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을 그러면 로고라고 제가 이름을 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요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이 모양이 지금 다운로드예요. 여기를 눌러서 웹용으로, 파일 형식은 JPG나 PNG 두 개 다 가능하고요. 두 개 다 이미지 파일인데 차이점이 물론 있기는 해요. JPG는 배경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런 이미지고 일반적으로 쓰는 게 JPG지만 PNG 같은 경우는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게 PNG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흰색 배경을 투명하게 해서 이 투명한 로고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시고 빠른 다운로드 또는 고해상도 다운로드로 받으시면 돼요. 자, 저는 빠른 다운로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USB에다가 제목은 로고라고 해서 알아보기 쉽게 저장해 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파일 탐색기로 다시 한번 열어보면은 아까 USB에 이렇게 로고라는 파일이 받아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로고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로고만이 아니라 간단한 이미지 구성 요소 또는 간단한 SNS 템플릿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 꾸며서 만드시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미리 캔버스를 다뤄보긴 했는데요. 아직은 미리 캔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른 채로 템플릿만 살짝 바꿔보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작업 공간, 사진, 업로드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로고라든지 어떤 프로모션 이미지 같은 걸 만드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